자, 우리나라의 제왕하고 일본의 제왕이 만나가지고 지금, 네,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중일, 한일중. 그래도 한은 앞에 붙여주는 게 다행이야, 대한민국. 관련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외교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들이 만나갖고 하고 있는. 물론 시진핑은 안 옵니다. 많이 아프시대요, 우리 형님이.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그 얘기 안 나왔는데?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안 나오지. 어디가 아파? 어? 마음이. 아니, 뭐예요? 내가 이 꼬라지를 당하고 한국 가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아니, 자존심이 근데 상해서 못 간다. 실제적으로 최장의 심각한 어떤 저기가 있어서 현재 거동을 못할 정도 또는 생명이 위험할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루머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 석상에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긴 하는데 건강상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중국 같으면 바로 잡혀가요. 하지만 그러한 썰들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왕이가 대신 왔죠. 자, 아무튼 왕이가 아니고 리창. 리창 저기가 총리가 대신 왔죠. 리창이 이재용 회장 만나서 아주 환하게 웃던데? 왜 웃었을까? 자, 아무튼 그와 관련해서 기사 보고 지금 이게 얼마나 개판 외교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기시다와 만나서는 라인 사태에 대해서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 대변인이 할 법한 소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한국 측 발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일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야, 중국한테 세게 나간다며. 그래서 그러니까. 대만 뭐 지지하고 거기 남중국 해 어쩌고 엄청 강한 척 힘에 하더니. 의한 현상 변화를 반대한다며. 이런 개소리를 털기로 해놓고 그래놓고 그런 소리 못하면 친중이니 반미니 이런 개소리를 털다가 정작 저는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국 측이 지금 우리랑 얘기를 하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요구를 안 해요. 일본한테만, 일본의 방사능 폐기 문제라든지, 지금 북한의 핵무장 내지는 비핵화 문제라든지, 지금 있는 대만 관련한 문제라든지, 진짜 그동안 외교적인 핵심이 될 수 있는 쟁점은 다 내려놓고, 자,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은요 얻은 것 없이 다 주고 있어요. 라인은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애가 맞고 들어왔는데 가해자한테 우리 애가 맞고 들어왔는데 부모가 나는 사람이 아이고 이 피해자가 안 때렸대요. 혹시나 맞았어도 맞을 만한 짓을 했겠지. 그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애들 패고 그러는 사람 아니야. 그냥 지켜봐야 된다니까? 아니, 애들 문제로 어른이 왜 끼어드나?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대모도 그렇게 안 하겠다. 그거 가해자 부모님의 마인드 아닌가요? 아니,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서 지금 맞고 온 애한테, 에이, 이거 777 못하게 밖에서 맞고 들어왔다고 소문을 내고 있어. 암만 입 닫고 가만히 있어. 네가 맞을 짓을 했다고 그래서 나를 참교육해 주셨다고 빨리 불어. 이러고 애를 다그치고 있는 거지. 네가 처맞았다고 자꾸 울고불고 동네에 소문나면 내가 그 형님 민낯이 없으니까 네가 잘못했다 그래.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학폭 당한 피해자 가족들이 먼저 이사 가고 입을 닫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불원서를 써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을 지금 윤석열이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일부 언론에서 라인 지분 매각 안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방송이 나가면서 그러면 안 하기로 해서 그냥 없는 걸로 됐나 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는요. 라인이 하고 있는 모든 동남아사 하지 마라. 이제 우리 거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관련해가지고 안에 라인의 서비스들을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의회에서
안보정보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라인 서버를 일본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일본 측에 관리를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라인을 쓰면 일본에 우리 신상 정보가 털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같은 경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현안 문제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당장에 뭐 핵 폐수 방류도 문제인 거지만 거기다가 또 내년부터는 이제 7광구 관련된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벌써 일본이랑 중국이 둘이서 해먹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대한민국의 주권, 외교적 이권, 지리적 강점 이 모든 게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모질이를 왜 만나고 있을까요? 한중일이. 그럼 아직까지 이 모질이한테 받아낼 게 더 남았다라는 거거든요. 뭐가 남아 있을까요? 뭘 더 털어갈라나? 지금 갑자기 리충루가 한중 간의 자유무역 협정 2단계를 가속화시킵니다. 응?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쪽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일단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일단 관광. 뭐 그동안 우리가 관광을 안 했나? 그 관광 자유화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다음에 각종 규제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면허입니다. 면허. 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었던 면허 부분이 지금 이 안에서 풀려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생각할 때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상 중국이 우리 상표를 도용하거나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기술을 훔쳐서 빼갖고 가더라도 이에 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법률을 개방한다는 법률을. 이 얘기는 중국 변호사가 우리한테 들어와갖고 지네 법으로 갖고 우리랑 충돌하는 법으로 싸울 수 있게끔 그걸 인정해 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 의사나 중국인 상품이나 중국 어떤 특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그 판정을 말하자면 양쪽 국에서 똑같이 동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중국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법률과 똑같은 변호사들끼리 붙는다고 쳐봐요. 똑같이 될까요? 아마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된 무슨 소송이 붙거나 뭐 이런 것들 생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에 가서 하면 무조건 집니다. 법치에 기반한 시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리 총리가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 죄를 안 지어도 중국법에 저촉된다 그러면 중국법에 처벌을 받을 거고요. 우리 기업들의 기술이 중국에 가서 도용을 당했다 그래갖고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중국 가서 재판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이긴다고. 대략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들어와서 재판해가지고 우리 기업한테 이길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커진다고 봐요.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럼 합의가 안 되면은 똔똔이 아닙니까? 합의가 안 되는 동안 보는 피해는 어떡하라고. 지적재산권, 특허권 도용해갖고 저쪽 애들이 그걸로 해갖고 돈 벌어버리고 나면 10년 있다가 이기면 뭐하냐고. 가장 대표적인 애가 세그웨이라고 발로 서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 같은 자동차 있어요. 이게 자이로스코프로 해갖고 두 바퀴 갖고 움직이는 거 있잖아. 세그웨이가 이걸 만들어서 500만 원에 물건을 출시했는데 중국 애들이 그 특허고 뭐고 없이 베껴가지고 그거를 90만 원에 세계 시장에서 풀었어요. 중국은 그런 걸로 원래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드론도 싸게 만들고. 그래서 세그웨이가 중국 본사에다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이 5년 넘게 걸렸어요.
그러는 와중에 세그웨이는 90만 원짜리 치여서 망했고요. 나중에 망한 세그웨이를 중국 기업이 사들였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소송은 없어져 버렸죠. 이런 류의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진짜로 안 해야 돼요. 미국이랑 FTA를 먼저 시작해서 미국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안 합니다. 현재 변호사까지만 했어요. 이래저래 나라의 주권을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 갖다가 꺼내주고 있습니다.